네, 우리도 문제지만 반복되는 북한 수해 상황이 심각하죠. 그런데 북한의 수해가 나면 우리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남북을 걸쳐 흐르는 강의 확대경을 들이댑니다. 먼저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군남댐 연결합니다. 송구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여기 중계차를 대고 필순교 수위가 얼마다 하는 보도가 나오죠. 네, 임진강은 강원도 법동군 주류산, 그러니까 마식령 산맥에서 발원해 남서쪽으로 흐르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부근에서 한강에 합류됩니다. 총 연장 254km인데 북한 쪽에서 162km를 흐르고 남한은 92km입니다. 네, 상류 대부분이 북한 지역이고 하류는 남한 지역인데 임진강 유역은 주변 지역 고도가 낮아서 예전부터 홍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 때도 자주 수해가 나서 취재를 가곤 했습니다. 연천읍 옥계리의 한 고추밭입니다. 밭 한가운데로 냇물처럼 물이 흐르고 잦은 수해로 2000년부터는 남북이 임진강 수해 방지 협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2009년 이후에는 협의도 잘 안 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변화는 북한이 2007년 준공한 환강댐 건설입니다. 그런데 환강댐 위로 구룡댐, 내평댐 등 4개의 댐이 더 있고 환강댐 아래 북한 지역에도 작은 댐이 2개 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환강댐에 대응해서 2010년 임진강 하류에 군남댐을 건설했는데 환강댐의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인데 군남댐은 7,100만 톤으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할 상황에 처하면 북한은 환강댐을 방류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죠.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우리 정부는 방류 전에 알려달라 요청했는데요. 이 발표를 할 때 이미 북한은 환강댐 방류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틀 뒤 유감 표명을 했는데 방류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환강댐에서 방류하면 4-5시간쯤 뒤 군남댐에 도달한다던데요. 초당 몇 톤을 방류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느려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2009년에는 통보 없는 환강댐 방류로 우리 쪽 야영객 6명이 숨지기도 했고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직장 동료 5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갑자기 수위가 높아질 경우 어민들은 어구를 걷어들이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필순교 수위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군남댐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데요. 일단 환강댐 저수량이 군남댐보다 5배 많고 만조시간과 겹쳐서 하루 종 물이 잘 안 빠지면 피해가 커진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올 때도 문제입니다. 환강댐은 임진강 물줄기를 북쪽의 예성강으로 틀 수 있는 유역 변경식 댐인데요. 그래서 갈수기에는 유량 감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가 올 때도 문제, 또 안 올 때도 문제라는 거네요. 비슷한 상황, 남북을 걸쳐 흐르는 또 다른 공유하천, 북한강에도 적용됩니다. 산허리를 관통하는 45km의 지하수로로 물을 뽑아서 발전한 뒤 연간 17억 톤의 물을 우리 쪽이 아닌 동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북한강은 북한 강원도 지역 금강군에서 발원해서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경기도 가평에서 한강으로 합쳐지는데 북한이 상류 지역의 금강산댐으로 불리는 임남댐을 건설하면서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금강산댐은 저수량이 26억 톤으로 임진강 환강댐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데요. 북한이 일시에 방류하면 서울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수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도 평화의 댐을 지었습니다. 초당 230여만 톤의 엄청난 폭류로 돌변하여 핵무기에 버금가는 의력으로 한강 유역을 휩쓸고 그런데 댐이 완공되고는 반대로 유량 감소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금강산댐 또한 물줄기를 그냥 남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동해로 보낼 수도 있는 유역 변경식이기 때문입니다. 환강댐이나 금강산댐 모두 높은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역 변경식으로 지었다는데요. 북한은 금강산댐에 있는 안변 청년 발전소를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지금도 축해 세웁니다. 상근님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일떠세운 거창한 창조물을 보시며 이것은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우리 군인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의 총 발전량은 239억 kWh인데 수력 발전이 128억 kWh입니다. 총 전력량의 전반 이상을 수력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건데요.
전력도 생산하고 수해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곳곳에 댐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2개 나라 이상을 흐르는 공유하천은 국가 간 상호 협력과 고지의 의무가 있다는 게 유엔의 공식 입장이라는데요. 라인강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9개 나라를 걸쳐 흐르잖아요. 갈등을 겪다가 국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량할당, 환경오염 개선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 피해가 없도록 남북이 협력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공유하천 하나 더 있죠. 북한 지역 강원도 평강군 추가령에서 발원한 한탄강도 군사분계선을 지나 전곡면 일대에서 임진강으로 합쳐집니다. 임진강은 또 한강과 합류하잖아요. 남북을 흐르는 공유하천 3개가 결국은 다 한강에서 만나 바다로 가는 거네요. 지금은 유역 변경을 해서 일부는 예성강으로 또 일부는 동해로 가서 전부 만나진 못하지만 예전에는 다 한강에서 만났겠네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